자, 화학, 물의 자동 이온화,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산염기 정의부터 나와 있네요. 산이라고 불리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신맛 나고요. 신맛.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합니다. 모든 금속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금속하고. 여기 보시면은 보자. 모든 금속과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죠. 여기 있죠. 금과 은. 요런 금은 구리, 금은 구리, 수은. 자, 이렇게 네 가지 정도. 100금 하나 더 있는데 어쨌든 요 정도. 이 반응성이 매우 작은 금속이거든요. 얘하고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산이. 근데 요거 뺀 나머지 금속하고는 반응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대부분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탄산 칼슘과 반응을 하여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한다. 여기선 수소 기체였죠. 요거는 이산화탄소 기체. 기체 발생 반응이네요. 두 가지 배우셨네. 기체 발생하는 반응을 벌써. 자, 탄산칼슘하고 산이 만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어요. 탄산칼슘하고 염산의 반응이네요. CaCl2 수용액과 물이 생성되고 여기 CO2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금속하고 만나면 이렇게 수소 기체 발생하고요. 여기 뭐 화학 반응식 두 개 있으니까 잘 적어서 머릿속에 잘 넣어 두시고요. 지시약의 색깔 변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한다.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산수용액은 전류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온화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우리는 전해질이라고 불러요. 자, 산은 전해질 용액이다. 그 다음에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입니다. 쓴맛 나고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 미끌거린다. 비누 생각하시면 되겠죠. 비누 염기성.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뭐 푸르게, 거꾸로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페노프탈렌 용액을 붉게 변화시킵니다. 지시약들은 뭐 따로 또 암기를 하셔야 돼요.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자, 염기수용액은 그 다음에 전류가 똑같이 흐른다. 산처럼. 염기수용액도 당연히 전해질이 되겠습니다. 전해질. 뭐 산염기 기본적인 성질 정리한 거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시약으로 뭐 산인지 염기인지 파악을 하시거나 금속하고 반응을 시켜서 기체 발생하냐 안 하냐 이거 가지고 파악해도 되고요. 이렇게 잘라서 그죠? 탄산칼슘하고 반응을 시켜도 무슨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 보고 판단하셔도 되고, 어쨌든 염기들은 기본적으로 기체 발생을 하지 않네요. 그죠? 그런 것들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염기의 기본 정의예요. 누가 산이고 누가 염기냐. 이걸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구분하는 사람이 아레니우스입니다. 아레니우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예요. 1학년 때. 산이라는 애는 뭐니?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일단 물에 녹여봐야 돼요. 물에 녹아야 돼요. 녹은 애들 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했었어요. 아레니우스가. 물에 들어가서 녹아가지고 수소 이온을 내놓는 애들을 쭉 모아봤어요. 염산, 강산이죠. 황산, 강산이죠. 그 다음에 염산은 물에 들어가서 H 플러스 한 개 나오죠. H2SO4 하나 넣으면은 요건 수소이온 두 개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수소이온이 한 개 나오면 아이쿠 이런 거를 일가산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수소이온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가산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자, 수소이온이 몇 개 나오냐에 따라서 일가산, 이가산, 그 다음에 세 개에 따라서는 강산, 약산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강산이 보통 3개 정도를 보통 외우고 계시죠. 우리가 HNO3 하면은 질산, 이것도 강산. 기본적으로 강산 3개는 알아두세요. 대부분 요거 뺀 나머지 애들이 이제 약산이니까.
자, 염기도 똑같아요. 물에 일단 녹여봐야 돼요. 예, 잘 녹아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로 분류하고 그런 애들을 모았다는 거죠. NaOH나 뭐 CaOH2. 이것도 강염기, CaOH2도 강염기. 그런데 요거는 일가염기가 되겠고요. 여기 OH2죠. 요거는 이가염기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개수에 따라서 그다음 세기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하시고요. 강염기 뭐 대표적으로 또 나오는 게 KOH 같은 것들. 예, 이것도 강염기. 수산화, 칼륨이죠. 예. 대표적인 강이 이런 놈들이니까 또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산염기 이온을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온의 확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이 누구 때문이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 질산 칼륨을 적셨대요. 수용액을 적셨대요. 전류가 잘 통하라고. 자, 이걸 일단 적셔놨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걸었죠. 가운데 HCl 수용액에 적신 C를 갖다가 놨네요. 기본적으로 수용액이잖아요. 수용액이면 이렇게 이온으로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전압을 걸어줬으니까 플러스 이온은 마이너스 쪽으로 간다고요.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게 K 플러스 끌려가고요. H 플러스도 끌려가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는 걸 보면 음이온 NO3 마이너스 이온,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이온, 이런 것들이 끌려가요. 양쪽으로 서로. 근데 이 중에 누구 때문에 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하느냐, 누구 때문일 것 같아요? 당연히 요 수소 이온 때문이겠죠. 요 새끼 때문에 이쪽이 변합니다. 붉게, 이렇게 붉게 변한다 이거죠. 수소 이온 때문에 붉게 변합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네 가지 이온이 서로 각자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이온들을 적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 적어 주셔야 돼요. 그 중에 색깔 변화 일으키는 놈은 요거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염기는 뭐 반대겠죠. 이쪽으로 끌려가는 놈 플러스 이온 K 플러스 Na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는 거 음이온 NO3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이 중에 붉은색의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는 놈은 너다, OH 마이너스다. 그래서 이쪽이 푸르게 변하겠네요 라는 거고요. 이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의 한계는요, 수용액이 아닌 조건에서는 어렵다. 일단 잘 녹아야 돼요. 잘 녹지 않는 애들은 적용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 물질 안에 수소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걸 내놔야 되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런 거 없어도 산염기에 들어가는 물질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는 약한 염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NH3 이 안에 OH 마이너스가 있냐고, 없단 말이에요. 이거 없지만 염기성을 나타냅니다. 지시약으로 확인해 보면 약한 염기성을 띄어요. 자, 그 다음에 아레니우스 산의 경우에 아레니우스 정의와 달리 수소 이온은 수용액에서 홀로 존재하지 않고 물과 결합하여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존재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뭐 어쨌든 뭐 수소 이온 이렇게 뭐 HCl 물에 들어서 녹으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나뉘어져요. 이걸 내놓는 물질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이렇게 있지 않는다 이거죠. 물에서 이렇게 있지 않고 HCO 플러스 형태로 존재한다. 물 분자랑 붙어가지고 뭐 이 얘기네요. 뭐 어쨌든 3번은 뭐 하이드로늄 이온 요거 H3O 플러스라는 놈이 나타나면, 문제 나오면 이 새끼는 그냥 수소 이온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도 돼요. 산성을 띱니다.
가장 큰 한계는 뭐 1번, 2번이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설명이 안 되는 이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한계들이 있어가지고 정의를 갖다가 조금 추가합니다. 누가? 브랜스테드 로울이라는 두 분이 이제 추가합니다. 이분들은 산을 갖다가 이렇게 정의를 하네요. 다른 물질에게, 물에 녹아서가 아니고 다른 물질에게 수소이온을 주는 물질, A 플러스 H 플러스 주게. 주면은 산이에요. 염기는 뭐니? 수소이온을 받는 놈이죠. H 플러스 받게. 자, 이런 애들은 염기. 그러니까 한쪽에서 주면 한쪽은 받잖아요. 한쪽에서 주면 한쪽은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주거니 주고 받고. 상대적 개념이 됩니다. 상대적 개념. 상대적 개념. 한쪽은 주면 산, 다른 쪽에 있는 애는 받아야 되니까 염기. 여기서 아레니우스의 산염기는 뭐예요? 절대적 개념이에요. 산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이 따로 있고 염기라고 되어 있는 애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잘 보세요. 염화수소와 물의 반응, HCl을 물에 녹였대요. 자, 그러면 HCl에서 수소이온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물 분자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HCl은 수소이온 주니까 산이에요. 근데 물은, 멀쩡히 있던 물은 수소이온 받았다고 염기가 돼버려요. 얘가 진짜 염기야? 염기성이 아니잖아요. 상대적 염기란 말이에요. 얘가 상대적 염기. 그러니까 이 물을 보고 아레니우스의 염기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얘는 누구 염기예요? 로우리의 염기예요. 브랜스테드 로우리. 줄여서 그냥 로우리라고 할게요. 자, 얘는 로우리의 염기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문제 풀 때. 얘는 요 물은 로우리의 염기다. 동그라미. 근데 얘를 가지고 아레니우스의 염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X. 알겠죠? 암모니아하고 물의 반응. 아까 설명 안 됐죠? 아레니우스에서. 자, 암모니아 물에 넣으면 물로부터 수소이온을 받아요. 얘가. 받아서 암모늄 이온이 잘 되거든요. 수소이온 받았으니까 염기잖아요. 받았으니까. 근데 물은 뭐야? 줬으니까 뭐야 이제? 산이야. 물은 줬으니까 산이야. 이 물이 아레니우스의 산이냐? 아니에요. 로우리의 산이에요. 로우리의 산. 자, 한쪽은 주고 한쪽은 받게 됩니다. 이쪽이 수소이온이 필요해서 가져가 버리면 얘는 그냥 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게 지금 뭐예요? 상대적이죠. 얘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자, HCl과 암모니아 반응이면 수소이온 넘어가고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지는데 넌 줬으니까 산, HCl은 줬으니까 산, 암모니아는 수소이온 받았으니까 염기.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요, 아레니우스의 염기라고 얘기하면 틀리다는 얘기죠. 얘는 무조건 로우리의 염기다. 이렇게 나오면 동그라미. 그러니까 문제를 주고 이 중에 어떤 물질을 찍어서 이 새끼가 누구의 산이냐, 누구의 염기냐, 아니면 누구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둘 다 되는 애도 있죠. HCl 같은 경우는 아레니우스의 산이다 물어보시면 동그라미. 얘 물에 잘 녹아서 수소이온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로우리의 산이다 물어보시면 수소이온 주니까 주로 동그라미죠. 둘 다 동그라미야 얘는. 자, 이렇게 누구의 산이냐 누구의 염기냐 구별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개념이다 보니까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염기인데 그 밑에서는 산이에요. 이렇게 경우에 따라 산일 수도 있고 염기일 수도 있고, 이거를 우리는 양쪽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양쪽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자, 그래서 조건에 따라 산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염기로 작용할 수도 있는 물질들입니다.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물질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할까요?
이 새끼는요 수소이온을 받아요. 그러면 H3PO4가 됩니다. 인산이라고 합니다. 인산. 약한 산이에요. 근데 얘가 수소이온을 빼버려요. 하나 더 빼버려요. HPO4 E-가 되겠군요. 뭐 이런 인산이온이죠. 인산이온.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아까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이런 걸 양적성이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분석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만 5개 나왔는데 이런 거 암기하셔요. 요거 가지고 수소를 빼보기도 하고 넣어보기도 하시라고요. 다 만들어지는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HS 같은 경우에 황화수소 이온인가요? 수소를 여기다가 넣어보세요. 플러스 해보세요. H2S 황화수소 이온이에요. 황화수소 기체예요. 수소를 빼보세요. Se- 황화 이온이에요. 이런 거 다 성립 가능해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HF라고 할게요. HF 플로리나 수소. 여기 수소를 빼버리면 수소 빼버리면 F- 플로리나 이온이 돼요. 수소를 넣어주면 H2F 플러스 이런 거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뭐 이런 물질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우리가 알면 좋은데 학생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해서 물질이 뭐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암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착산작용기군요. 수소이온의 이동으로 산염기가 되는 한 쌍의 산과 염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HCl을 물에 녹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HCl에서 수소이온이 빠져나와서 저 물은 수소이온 받아서 이렇게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고요. H3O 플러스가 되고요. Cl- 이온이 남거든요. 자, 이게 지금 정반응과 역반응 다 가능한 가역 반응이에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그러다 평형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물은 여기서 염기잖아요. 근데 얘가 수소이온 받아서 만들어진 하이드로늄 이온입니다. 얘는 뭐예요? 역반응의 경우에는 역반응이 일어나려면 여기 있는 수소가 이렇게 넘어가 줘야 되잖아요. 반대로 그죠? 역반응이 되려면 수소를 줘야 돼요. 역반응에서는 얘가 산이에요. 정반응에서 물은 염기인데요. 역반응에서 물로 인해서 만들어진 하이드로늄 이온은 산이에요. 요렇게가 짝의 관계입니다. 요렇게가 짝의 관계죠.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 원래 물질과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 요 물질은 짝의 관계가 있습니다. 짝. 원래 물질 HCl 요거 산이었죠. 요거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변한 거 Cl- 염화이온 요게 염기입니다. 요건 염기. 요 둘이 또 짝의 관계예요. 이렇게 이걸 짝산 짝염기라고 부릅니다. 짝산 짝염기.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거 되게 잘 나오니까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적으셔야 돼.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잖아. 이런 거 없잖아, 그죠? 없잖아. 네, 뭐 여기다가 H2O 플러스 HCl 암모니아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럼 정반응. 먼저 정반응부터 하시라고. 암모니아는 물에 들어가서 H 플러스 받죠. 그래서 NH4 플러스가 돼요. NH4 플러스. 그러면 H2O는 수소이온 버리고 OH 마이너스 되겠네요. 이게 정반응이에요. 정반응에서는 수소이온 줬으니까 산, 너 염기.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역반응으로 가셔야 돼요. 역반응이 진행이 되려면 이렇게 수소이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넌 조수니까 산, 너는 염기. 이렇게 다 찾아서 적어 놓으시고 H2하고 요 OH-가 짝의 관계다. 짝산 짝염기. H2O의 짝 염기는 OH-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하고 암모늄 이온 요렇게가 또 짝의 관계죠. 짝산 짝염기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강약만 아시면 돼요. HCl하고 여기 H2 암모니아가 약한 염기라고 그랬죠. 제가 여기 약한 염기예요. 약한 염기. 자, 이쪽이 약한 염기면 옆에 있는 산도 약산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역반응을 볼게요. 자, 암모니아가 약한 염기야. 수소이온 받는 걸 별로 아주 즐겨 하진 않아.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넘어갔는데 OH-하고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졌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 암모니아가 암모늄 이온되는 정반응 이 반응이 아주 크지 않다면은 반대로 이 역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크겠죠. 일로 넘어 정반응 쪽이 약하면 역반응 쪽은 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암모늄 이온은 암모니아로 돌아가는 게 역반응이 강하니까 요거는 강산이 됩니다. 강산. 정리하자면은 짝산 짝염기 관계에서 한쪽이 강이면 한쪽은 약이다. 한쪽이 강이면 한쪽은 약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짝산 짝염기 관계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산염기 한번 쫙 공부해 보시고 또 이제 필요하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자동이온화. 물의 자동이온화네요. 이거 저장하는데 22분 저장 용량이 좀 클 것 같은데 끊고 자동이온화는 다시 또 해서 보내줄게요.